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강의를 맡은 고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외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교육 재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초, 중등 교육재정에 투자하는 제도를 통해 교육재정을 확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하는 방식 때문에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교육재정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1인당 교육비, 즉 학생 1인당 학교 교육 지출액입니다. 한국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의 정규 학교 교육을 학원이나 과외 등 비정규 보습 활동과 구분짓기 위해 공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규 학교 교육의 비용, 즉 총 지출액을 공교육비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약간 주의가 필요한데 이 금액은 총 지출액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진 지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정부에서 세금으로 각 학교 교육에 지원한 금액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수업료 지출이라든지 여타 민간의 기부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화면의 수치는 2020년 OECD 교육 지표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별 학생 1인당 연간 지출액입니다. 구매력 평가 지수로 환산한 환율을 적용하여 미국 달러 가치로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11,702달러로 OECD 평균인 9,090달러, 그리고 OECD와 EU 모두 회원국인 23개 국가의 평균인 9,269달러보다 훨씬 큽니다. 중등교육의 경우에도 학생 1인당 연간 지출액이 13,579달러로 OECD 평균 1,547달러, EU 23개국 평균 1,786달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참고로 OECD 지표에서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입니다. 한국의 초, 중등 교육 학생 1인당 지출액은 룩셈부르크의 수치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초, 중등 교육과 달리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지출액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편입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은 8,400달러인 반면 OECD 평균은 11,234달러, EU 23개국 평균은 11,339달러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경우 초,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투자가 과다한 반면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투자가 과소한 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고등교육에 대해 논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고등교육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유럽 국가들보다 특히 더 높습니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학령기 아동 청소년이 모두 진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하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처럼 같은 연령대 인구 중 해당 교육을 받는 사람의 비율의 차이가 클 때에는 수치 비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초중등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은 일부 저개발국에서는 1인당 학교 교육비 지출액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이 소수의 엘리트에게 한정되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교육 재정을 비교하는 데이터로 자주 활용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지표는 GDP 대비 교육비, 즉 학교 교육 총 지출액의 비율입니다. 한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지출액의 GDP 대비 비율은 각각 1.5%와 2%입니다. OECD 평균이 1.5%와 1.9%이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GDP 대비 투자 수준은 비슷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학령 인구 비중이 낮아서 학생 1인당 지출액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GDP 대비 학교 지출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초등교육의 경우 이스라엘로 2.5%이고 중등교육은 뉴질랜드 등으로 2.7%입니다. 한국 고등교육 총 지출액의 GDP 대비 비율은 1.2%로 OECD 평균 1%와 EU 23개국 평균 0.9%보다 더 높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 즉 투자 수준은 경제 규모 대비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지만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인당 지출액은 더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교육비로 정부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정부의 총 지출 중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연간 정부 총 지출의 4.6%가 초등교육, 5.6%가 중등교육에 쓰이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인 3.4%와 4.4%보다 모두 1.2%포인트 더 큽니다. EU 23개국 평균보다도 더 큽니다. 최상위국인 이스라엘이나 칠레보다는 낮지만 이렇게 정부 지출 중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비중이 큰 이유는 세금 수입의 일정 비용을 초중등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정한 교육재정 제도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이 정부의 연간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초중등 교육보다 훨씬 작습니다. OECD 또는 EU 23개국 평균인 1%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근거로 종종 인용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에서 사립교육기관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라는 점은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OECD 교육지표로 작성한 이 그래프는 각국의 고등교육 지출액 중 민간 지출액, 정부 지출액, 장학금처럼 정부에서 민간에 지원하여 지출한 금액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래프에서 각 국가는 정부로부터 민간으로의 이전액 비중 크기 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왼쪽에서 네 번째인데
전체 지출 중 약 16%가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된 금액입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과 함께 국가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진한 빨강색, 즉 민간 지출의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고등교육비 중 45.7%가 민간 지출이었습니다. 민간 지출은 대부분 수업료, 즉 대학 등록금 지출입니다. 한국은 영국, 호주, 칠레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 지출 중 민간 부담 비중이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고등교육 지출 중 민간 부담 비중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 국가들에서는 대학 교육이 국공립대학교를 통해 무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매우 저렴한 수업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고등교육에서 사립교육기관의 비중이 크다는 점과 고등교육 진학 비율이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수준을 살펴보더라도 한국 고등교육 재정의 특징들이 뚜렷이 발견됩니다. 화면의 그림은 각국의 전일제 내국인 학생에게 부과되는 평균 또는 가장 일반적인 연간 등록금 수준을 보여줍니다. 단위는 구매력 평가지수로 환산한 미국 달러입니다. 동그라미는 국공립대학 연간 학비, 세모는 사립대학 연간 학비입니다. 우선 한국은 국공립대학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지불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국공립대학을 통해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과 비교해보면 정부 지원 이외의 민간 부담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등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사립대학 등록금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듯 한국 고등교육 재정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민간 투자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번에는 유아교육 지출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유아교육 지출액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0.5%로 OECD 및 EU 23개국 평균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학생 1인당 연간 유아교육 지출액은 한국의 경우 7,547달러로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한국 교육재정의 특수성은 교육재정의 각급 정부 간 이전 규모를 살펴볼 때에도 드러납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초기 재원은 중앙정부가 주로 부담하되 실제 집행은 여러 방식의 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지방정부로 배분되어 지방 단위에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한국 정부는 내국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방재정 교육 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합니다. 이 금액을 주로 이용하여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등 교육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각급 정부 간 재정 이전의 결과로 중앙정부의 재원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비중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한국과 비슷한 식의 교육재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원 이전 비중은 한국이 가장 큽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육재정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학생 1인당 초중등 교육비가 높은 편입니다. 정부 지출 중에서 초중등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중도 높습니다.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는 재정의 일정 규모로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교육의 경우 학생 1인당 지출액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닙니다. 또한 고등교육 지출 중 민간 부담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고등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공립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등록금, 즉 수업료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며 정부에서 민간 지출을 보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 부담 비중은 상당합니다. 한편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고 학령 인구 대비 대학 재학생이 많다는 점도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초중등 교육재정은 중앙정부가 주로 재원을 조달한 다음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출하는 특수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독특한 한국의 교육재정 제도가 성립된 역사적 과정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